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사라일보에서 올린 총소리 아니 오늘의 제목은 2차 세계대전 두둥 두두두둥. 엄청난 전쟁이지. 엄청난 전쟁이야. 잠깐만.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2차 세계대전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사망자는 사실상 알기가 어렵지. 근데 이제 갑자기? 4천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5천만 명이 죽었단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미국? 아니 독일. 독일 같지만 나치 독일. 아니 일본. 일본 같지만 이탈리아. 다 아니야.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국가는 바로 승전 국가인 소련이야. 인간이 왠지 알아? 왜? 물어보는 거잖아. 아, 왠지 아냐고. 소련이 사실상 소련 혼자 힘으로는 당시에 독일을 이기기가 나치 독일입니다. 당시에 나치 독일을 이기기가 어려웠다고 봐야지. 나치 독일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소전을 1941년 6월에 소련을 침공한 것이었고, 그래서 초반에 소련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고 이제 끝없이 후퇴를 하게 돼. 근데 아빠 이름이 잘못됐어. 독소가 아니라 나소야. 나치 독일 소련 소. 근데 보통 독소 전쟁이라고 불러. 그거는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정해진 거야. 나소 전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소련은 거의 무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뭐 싸웠다고 전해지지. 그래서 거의 거의 뭐 이렇게 뭐 고기방패 수준으로 뭐 끝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고기방패? 뭐 그런 그냥 수준 낮은 말이 있어. 그 사상자를 내면서 스탈린그라드라든가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낸 거야. 근데 이제 그 지켜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일본이 당시 소련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한 상태여서 소련이 마음 놓고 동쪽에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서 서쪽에다 갖다 부어서 박을 수가 있었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뭐 스탈린도 뭐 잘한 게 있다 하면 모스크바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스크바를 지켜냈다. 그리고 전쟁 초반에 공장들을 다 분해해서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재조립해서 이 생산 시설을 참 많이 유지를 했다. 이런 점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겠지. 많이 죽이긴 했지만 사람을. 스탈린은 사람 죽이기로 유명했지. 사람 잘 죽이기로. 아군도 죽이고 적군도 죽이고. 다 죽이고. 아빠 미군도 죽였어? 아니 미국은 동맹국군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겠지 당연히. 그게 끊임없이 죽이다가 결국에 승전국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을 미국과 시작하게 되는 거야. 미국과. 그래서 전쟁 끝나고 누가 세계 초강대국이냐를 두고 미국과 싸우게 된 거지. 그게 바로 냉전이라 그래. 냉전은 이후에 1991년이 돼서야 끝나. 미국의 승리로 끝나지. 당시에 소련이 냉전에서 지게 된 이유는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누가? 이제 소련 땅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그 어마어마한 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이제 그게 또 소련의 몰락의 한 계기가 됐지. 원인이 됐지. 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태라든가 그거는 그 9.11 테러.
9.11 테러는 이제 2001년이고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아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아니었어? 소련도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었어. 그리고 역시나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를 했지. 이때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한 이후에는 미국이 또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전쟁 대상의 전력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동맹국. 그렇지. 적의 동맹국이 어디가 될 것이냐, 얼마나 도와줄 것이냐, 우리의 동맹국은 어디까지일 것이냐, 우리의 동맹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계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단순히 1차원적 계산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맞아, 불려. 독일도 단순히 소련의 전력을 계산해보고 뭐 그런 1차원적 계산을 했겠지. 무슨 말을 그렸나? 비스마르크 아저씨는 이제 1891년에 퇴임을 하셔. 아주 그때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어. 아주 멀어. 비스마르크 때는 독일이 매우 강했지. 아주 강해서 독일 이길 만한 국가가 없었어. 독일은 사실상 1차 세계대전에서 조금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좀 억울하게 진 후에, 왜? 어찌 보면 당시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물리쳐가지고 이제 동부전선은 다 평정을 한 상태였어. 그때 이제 물론 나중에 미군이 더 추가로 끼어들긴 하지만 나름 잘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상대로 해서. 제법? 나름 잘 싸우고 있었어. 제법인데? 제법이었어. 근데 이제 그 해군 수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도망을 치고 이제 수군이 뭐야? 해군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도망을 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 제국이 붕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됐던 모양이지.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납득?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잘 싸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히틀러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는 질전쟁이 아니었는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우리가 진 거다. 뭐 이렇게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그 곡하가세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국민들이 유대인한테 화가. 그렇지. 이제 근데 그거에 그런 말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버려. 왜냐면 당시 독일은 세계 대공황 때문에 거의 경제가 회복되다가 다시 파탄의 국면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주길 바라게 되는 거지. 좀 이렇게 불평등 조약도 없애주고 경제도 좀 살려주고 우리 국가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옛날에 그 독일 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그 강인한 독일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지. 그 비스마르크 때? 뭐 비스마르크 이후로 독일은 계속 강했으니까 세계적 강대국이었으니까. 웃긴 건 뭐냐면 비스마르크는 실은 식민지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식민지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하셨던 분인데, 왜냐하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하고 그 이후에 황제는 식민지를 열심히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갖게 되었던 시기는 비스마르크 시기였어. 하하하, 웃기구만. 정말 웃겨. 아주 재밌는 일이야.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뭔가 억지로 하면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할 때 그나마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히틀러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는 이제 주위의 프랑스와 영국들을 설득을 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등을 설득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합병이 뭐야? 합친다는 거지. 이제 사실상 뭐 점령했다는 거지. 체코슬로바키아도 합병하고 이제 그 다음에 폴란드도 점령을 하고 폴란드, 노르웨이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점령을 하고 네? 진짜? 그리고 영국은? 영국은 그 다음에 영국을 점령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영국은 점령에 실패를 하고 맞아, 방어했지. 방어를 잘해버렸어. 튼튼한 영국. 해군이 강하니까 해군과 공군이 강했어. 임진왜란 때처럼? 그래, 그것보다 더 방어를 잘해버렸지. 아무튼 뭐 이순신 장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더 돼? 이순신 장군이 더 잘했지. 더 잘하셨지. 그 이후에 그리스도 점령하고 이탈리안 동맹군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점령을 해 나갔어. 그냥 곁에 있는 나라만. 곁에 있는 나라 점령하다가 이제 당시에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쟁을 하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근데 그냥 테러만. 히틀러가 아예 스탈린에게 우리 불가침 조약 같이 이런 약한 동맹 말고 아예 세계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강한 동맹을 맺자. 했더니 스탈린이 뭐라 그래? No! 노라고 해버려. 싫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I don't like you! 그러니까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것을 개시해서 1941년 6월 전격적으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서 불가침 조약은 없다! 그딴 건 없다. 침공해서 들어간 거야. 조금 이상한데? 왜? 웃긴데? 그렇지. 고집쟁인데? 웃긴 거지. 애긴데? 실은 침략했으면 안 됐지. 아빠 애긴데? 누가 애기야? 히틀러. 전쟁에서 졌으니까 애기 같은 거지. 이겼으면 이제 신과 같은 전제였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파죽지세로 소련 영토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 독일군이. 냠냠 아이 맛있다. 막 수십만 명씩 막 수백만 명씩 포로로도 잡고 해서 쳐들어가는데 이제 곧 모스크바도 점령될 위기여서 모스크바에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스탈린도 너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 있어. 그런데 두 가지 행운이 찾아와.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좋아. 세 가지로 하자. 세 가지 행운이 찾아와. 첫 번째는 스탈린이 날아서 공중에서 히틀러를 빠세이 발차기로? 아니, 그건 아니고. 첫 번째 행운은 독일이 모스크바 공략에 큰 힘을 쏟지 않았다는 거야. 왜? 군을 세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곳만 모스크바를 공략하기 했고, 그마저도 중간에 군을 잠깐 되돌려서 다른 곳에 쓰고 뭐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했어. 이게 첫 번째 행운이고 소련 입장에서. 두 번째 행운은 영국과 미국이 도와줬지. 조금은 이거는 행운이 아니다. 뭐 행운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소련 입장에서는 커다란 운인 거지. 왜냐면 소련은 당시에 공산주의를 하던 나라라서 이런 미국, 영국과 그렇게 막 친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좀 운이 많네. 그렇지. 근데 원래 국제관계라는 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라서 이익이 되면 도와주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실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두둔.
히틀러가 죽었어? 아니야. 히틀러 나중에 45년 5월 달에 4월 30일 날. 그때는 41년 12월이었지. 이 41년 12월 겨울이 기록적으로 추웠어. 어느 정도 추웠냐면 석유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어. 석유가 뭐야? 석유. 그러니까 이 탱크나 자동차가 석유를 넣어야 굴러갈 거 아니야? 석유? 기름, 연료. 그런데 이런 석유가 얼 정도로 추워버렸어, 당시에. 러시아 쪽이. 그러니까 탱크들이 앞으로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얼어붙어버려, 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게다가 문제가 뭐냐. 이렇게 너무 추워버렸는데, 당시 독일군은 이 방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겨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소련군은 데이. 돼 있지. 그 사람들 원래 추운 곳에 살았잖아. 근데 비교적 따뜻한 곳에 살던 군사들이 점령이 갈수록 추운 곳으로 가는 거야. 날씨도 점점 추워져. 그러니까 저도 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탱크랑 비행기도 사용할 수가. 제대로 그래서 어떠한 공군은 무기도 힘들어. 공군. 그치. 어떠한 무기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시기가 돼버려가지고 싸움이 아니야, 총. 총은 어떻게 쐈겠지. 싸움이 거의 잠시 이렇게 휴전 상태 비슷하게 가버리게 된 거야. 이제 그럼으로써 소련은 시간을 벌게 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동쪽에서부터 끝없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놀아?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독일군을 점점 방어해내다가 이제 반격에 스탈린그라드와 모스크바 등에서 그단스크 등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기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독일은 1941년 12월 거의 42년부터 히틀러가 직접 군을 지휘하기 시작해. 근데 히틀러가 군 지휘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들이 있어. 물론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와. 그래서 그것도 연합군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행운. 좋은 요인이 됐다. 이런 말이 있지. 행운. 무엇보다 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고 있던 독일. 군부대에게 사실상의 그 자결을 명령을 해. 그러니까 싸우다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거의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야. 누가? 히틀러가. 응?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독일 부대를 구하려고 군부대가 갔는데, 근데 거기 있는 군부대에 있는 명령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군부대는 독일군의 포위를 뚫지 않고 그곳에서 버티다가 결국 포로로 잡히게 돼.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작전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근데 왜 그걸 뚫지 않았어, 포위망을? 이제 포위망이라는 거는 앞뒤로 같이 뚫어줘야 돼. 근데 밖에서만 뚫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안에서도 뚫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실패하고 갔던 거지. 근데 왜 안 뚫었어? 안에서는. 안에서는 이제 명령이 있었던 거지. 반드시 스탈린그라드를 끝까지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거지. 독일군이 초기에 승승장구 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에는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어. 무슨 장군? 에르빈 롬멜이라든가 예? 또는 만슈타인이라든가 이렇게 만슈타인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군들의 활약으로 실은 독일군들이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무기가 초반부터 독일군들이 많이 좋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야. 독일군의 무기가 좋아진 거는 실은 전쟁의 기세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후반부가 독일군의
무기들이 좋아진 시점이야. 그래서 43년부터는 독일군이 동부전선에서 소련과 싸우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1944년 6월 달에 6월 6일인가? 1944년 6월 6일 숫자도 참 재밌게 잘 잡았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 해가지고 프랑스의 연합군, 미국, 영국, 자유프랑스 등이 상륙을 해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상륙을 해서 이 서쪽에서부터 또 독일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독일은 양쪽에서 공격받기 시작했고 결국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결을 하고 왜 5월 자결해? 이제 곧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냥 나한테 죽자? 그렇지. 근데 그때 히틀러가 안 죽었다는 말도 실은 많아. 왜 안 죽었어? 실은 이제 도망치게 도와줬다 이런 말들도 많지. 동아시아가? 도망치게 누가? 남미로 도망칠 수 있도록 뭐 여기저기서 협조를 해줬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아. 그래서 진실은? 알 수 없지.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야? 히틀러 본인만 알겠지. 이제 달 착륙도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시가 되는데 근데 왜 갑자기 달 촬영이 이 오냐? 히틀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정말 많이 제시가 돼. 근데 그게 뭐야? 음모론이라는 거는 실은 역사의 정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의 유골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여자의 것으로 발견됐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1945년 5월에 독일이 연합군에도 항복하고 소련에도 항복을 하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 다시 2개로 쪼개지고 동독과 서독 갑자기 다시 통일되다가 다시 2개로 쪼개진 거야? 독일은 1차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2개로 쪼개졌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지니까 그 쪼개졌던 영토 하나는 아예 날려버리고 아예 잃어버렸어. 그 남은 하나의 영토가 또 2개로 처음엔 4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2개로 쪼개지게 돼. 그래서 아예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지금도? 아니, 그 소련이 멸망하면서 이제 공산권이 멸망하고 냉전이 끝날 때 1991년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게 되지. 동독과 서독이 그나마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두 나라는 전쟁은 안 했어. 서로. 우리 왜? 같은 민족이니까? 지도자들이 현명했던 거지.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지도자들이 멍청하진 않았던 거지.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전쟁을 해야 쓰겠어? 그럼 김정일은 멍청한 거야? 나쁜 거지. 멍청하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정일이 전쟁 일으킨 거 아니야.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김일성을. 그렇게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자국 국민들을 죽이고 끝없는 비극을 만들어서 그렇게 1991년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했고 지금 유럽의 강대국이 됐지. 경제대국이 됐어 다시. 독도래. 독일이? 독일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도? 지금도 강한 나라지 독일은. 캐나다 같은? 캐나다보다 더 강하지.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보통 더 강하다고 봐. 더 강대국이지. 미국보다도? 아니, 그건 아니야.
러시아보다도 그것도 아니야. 우크라이나보다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강하다고 봐야겠지. 아 음. 어쨌든 그냥 괜찮은 나라라는 거네. 선진국이지. G7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지. 그렇게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을 하고 이제 항복을 안 한 유일한 뭐 거의 유일한 국가인 일본 제국이 1945년 8월 8월 15일 6일 응? 8월 6일 항복했어? 8시 어. 15분 어. 히로시마에 어. 첫 번째 폭탄. 먼저 폭탄인 폭탄. 리틀 보이를 맞게 되는 거야. 리틀 보이. 네. 시간도 참 그 재밌게 잘 지었어. 8시 15분이야. 왜? 8월 6일 8시 15분에 왜 잘 지었어? 85 운동이 생각났어? 이제 8월 9일에 또 이제 펫보이를 두 번째 폭탄을 맞고 나가사키에 8월 15일 날 결국 항복을 하게 되지. 한국. 이렇게 815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 거야. Do you like A? 미국은 8을 좋아하나 봐. 네, 그럴까? 슈퍼맨. 그리고 9월 2일에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돼. 천황이. 내 생일인데 3일 전? 이야.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고 네.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대한민국 쭉쭉쭉쭉쭉 카이로 이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 한반도는 해방과 분단을 동시에 맞이하게 돼. 예. 카이로 선언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침략했던 나라를 풀어주겠다. 다만 그리고 또 한반도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분단된 한반도는 한국 전쟁을 겪게 되고 그게 바로 6.25 전쟁. 그리고 3년간 끌었던 이 전쟁은 결국에 스탈린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날 수 있게 되었고, 이 한국 전쟁은 일본 경제 발전의 큰 원인이 되어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본은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냉전이라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떠올라서 이제 경제 대국의 길을 걷게 돼. 이제 플라자 합의 이제 90년대까지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의 경제 침체와 그게 뭐야 침체? 경기 침체, 경기가 나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이 두 가지 요인을 이제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1997년까지 대한민국도 승승장구하다가 IMF 위기를 맞아서 국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다시 2008년까지 잘 나가다가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번 휘청했다가 다시 현재까지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 잘 나가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 환율이라든가 뭐 수출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 예, 힘든 건 국민들인 거지. 나 안 힘든데. 그건 엄마 아빠가 민주주의를 잘 키우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해서 2025년 1월까지 온 거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끝. 잘 자. 가자.